자, 지금 이낙연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 첫 대상이죠. 인사청문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이 대상자들이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미담, 물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지금 좋은 얘기, 미담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내정자가 있습니다. 바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인데 손 변호사님, 네. 기부천사란 지금 별명을 받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? 네,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죠. 네네. 2년 동안 재임했습니다. 네. 예, 그런데 2년 동안 재임하면서 전체 급여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네. 약 40% 정도의 금액을 기부했는데요. 어허. 그 액수가 무려 1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세상에, 네. 전체 급여의 40%인데요. 이걸 이제 그 장학금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. 네. 그러니까 기부를 해서 좋은 용도로 썼다라고 네. 해서 이 부분이 이제 훈훈한 그런 감동을 주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대학교 학내 게시판에는 당시에 이제 이제 내정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나자 학생들이 우리 총장님은 그럴만하다. 우리 총장님 학교에 계시면 더 좋을 텐데 네.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. 사실 대학생들이 총장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큰 관심이 없고 잘 모릅니다. 네. 그런데도 학내에서 이렇게 관심이 크고 인기가 좋았다는 점, 이런 점을 볼 때 이제 아주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네.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죠. 보니까요, 이 실장님. 네. 처음에 내정됐을 때 언론들이 이 내정자가 누군지를 쭉 이제 그동안 살아온 스토리를 많이 썼잖아요. 네네. 대표적인 흙수저로 살아왔다. 청계천 판자촌 출신이기도 하고. 네네.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?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이게 기부를 많이 했더라고요. 네, 보니까 기부 내역들이 좀 있는데 네네. 가장 눈길을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. 그러니까 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준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. 아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준 그런 그런 지원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이제 이 학자금보다 더 절박한 게 생활비조차도 이렇게 그러겠죠. 지원을 네.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또 모르게 이거는 네.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네. 모르게 지원한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11살에 소년 가장이 되지 않았습니까? 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다음에 동생 셋을 11살부터 판잣집에서 또 그다음에 판잣집조차 허물어지니까 성남으로 또 이사를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자신이 이제 이 가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신 아버지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. 이런 생각까지 했었대요. 그 네. 나이에.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그 쓰레기통에서 있던 고시책 한 권을 보고 내가 고시를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네.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어쨌든 아주대에서 네. 총장이 돼서까지 그 자신의 월급의 40%를 저렇게 지원을 했다면 네. 이 사람의 어떤 진정성이랄까요? 네. 지금 살아온 궤적 속에서의 진정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 단면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. 아주대 학생들이요, 지금 우리 총장님 보내드리기 싫어요. 지금 SNS에 지금 글을 올리고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. 이렇게 좋은 총장님 왜 데려갑니까? 물론 이제 그런 기쁘면서도 지금 아쉬우면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, 김 의원님, 지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, 저렇게 귀티까지는 아니지만 얼굴이 저렇게 생기신 분이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우셨나라고 깜짝 놀라신 분 많더라고요. 선하게 생기셨잖아요. 네, 그런 평가도 많아요. 저는 사실은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있고 네.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할 때 국무조정실장이셨어요. 네. 김동연 후보자께서. 네. 그때 이제 두 분의 눈물이 있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눈물과 김동연 후보자의 눈물이 있었는데 저분이 그때 사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한 책임감과 부채의식 때문에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아드님을 또 먼저 보냈죠. 그 전해에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동연 후보자 발표할 때 제가 논평을 했는데 네. 사실은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기사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여쭸더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잘된 인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제 한 50대 후반의 이제 남성분이셨는데. 네.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했다. 네. 근데 요즘에 인사를 한 걸 보면서 네. 굉장히 이제 TV의 뉴스를 보는 맛이 난다라는 아하.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제 인사에 대해서 찬사를 하셨는데요. 네네. 저는 이제 삶의 궤적을 통해서 이제
정책도 나오는 거고 그 공약의 실현 여부도 나온다고 보고요. 네. 어쨌든 김동연 후보자의 이런 그 미담이 국민들에게 훈훈하게 알려지면서 정말 그 이 기부에 대한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잘 하실 거라고 네.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러니까 스토리만 있는 분이 아니고요. 이제 사실 MB 정부 때 기재부 차관을 했었죠. 어허, 네.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원내 공보부대표 대변인을 하면 그 관계부처 장관이나 차관이랑 통화를 할 때 이분이랑 통화를 하면 사실 그 속속들이 샅샅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. 아, 다른 그래요? 부처 예산이나 아니면 그 상황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김동연 차관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된다 네.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뭐 그렇게 들어와서 아마 저 쟁쟁한 사람들 틈에서 실력을 또 인정받았겠죠. 아하. 그러니까 스토리만 있고 상징성이 있는 인물일 뿐만 네. 아니라 실력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.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한테도 희망이 되는 거 아닌가. 네. 실력이 있으면 뭐 어느 정권에서 어떻게 됐든 자신의 실력으로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자신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네. 뭐 기대가 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누구든 진짜 네. 기대가 큰 인물입니다. 자, 지금 이낙연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 첫 대상이죠. 인사청문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이 대상자들이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미담, 물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지금 좋은 얘기, 미담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내정자가 있습니다. 바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인데 손 변호사님, 네. 기부천사란 지금 별명을 받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? 네,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죠. 네네. 2년 동안 재임했습니다. 네. 예, 그런데 2년 동안 재임하면서 전체 급여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네. 약 40% 정도의 금액을 기부했는데요. 어허. 그 액수가 무려 1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세상에, 네. 전체 급여의 40%인데요. 이걸 이제 그 장학금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. 네. 그러니까 기부를 해서 좋은 용도로 썼다라고 네. 해서 이 부분이 이제 훈훈한 그런 감동을 주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대학교 학내 게시판에는 당시에 이제 이제 내정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나자 학생들이 우리 총장님은 그럴만하다. 우리 총장님 학교에 계시면 더 좋을 텐데 네.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. 아. 사실 대학생들이 총장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 큰 관심이 없고 잘 모릅니다. 네. 그런데도 학내에서 이렇게 관심이 크고 인기가 좋았다는 점, 이런 점을 볼 때 이제 아주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지 않았나 네.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죠. 보니까요, 이 실장님. 네. 처음에 내정됐을 때 언론들이 이 내정자가 누군지를 쭉 이제 그동안 살아온 스토리를 많이 썼잖아요. 네네. 대표적인 흙수저로 살아왔다. 청계천 판자초 출신이기도 하고. 네네.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?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위해서 주로 이게 기부를 많이 했더라고요. 네, 보니까 기부 내역들이 좀 있는데 네네. 가장 눈길을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. 그러니까 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준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. 아주 형편이 어려운 전해에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동연 후보자 발표할 때 제가 논평을 했는데 네. 사실은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기사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여쭸더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잘된 인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제 한 50대 후반의 이제 남성분이셨는데 네.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했다. 네. 근데 요즘에 인사를 한 걸 보면서 네. 굉장히 이제 TV의 뉴스를 보는 맛이 난다라는 아하.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제 인사에 대해서 찬사를 하셨는데요. 네네. 저는 이제 삶의 궤적을 통해서 이제 정책도 나오는 거고 그 공약의 실현 여부도 나온다고 보고요. 네. 어쨌든 김동연 후보자의 이런 미담이 국민들에게 훈훈하게 알려지면서 정말 이 기부에 대한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잘 하실 거라고 네.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러니까 스토리만 있는 학생들에게 준 그런 뭐랄까요, 그런 지원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이제 이 학자금보다 더 절박한 게 생활비조차도 이렇게 그러겠죠. 지원을 네.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또 모르게 이거는 네.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네. 모르게 지원한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
본인이 정말로 사실은 그 말씀하셨듯이 11살에 소년 가장이 되지 않았습니까? 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다음에 동생 셋을 11살부터 판잣집에서 또 그다음에 판잣집조차 허물어지니까 성남으로 또 이사를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자신이 이제 이 가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신 아버지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. 이런 생각까지 했었대요. 그 네. 나이에.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그 쓰레기통에서 있던 입시 고시책 한 권을 보고 내가 고시를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네.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어쨌든 아주대에서 네. 총장이 돼서까지 그 자신의 월급의 40%를 저렇게 지원을 했다면 네. 이 사람의 어떤 진정성이랄까요? 네. 지금 살아온 궤적 속에서의 진정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 단면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. 아주대 학생들이요. 지금 우리 총장님 보내드리기 싫어요. 지금 SNS에 지금 글을 올리고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. 이렇게 좋은 총장님 왜 데려갑니까? 물론 이제 그런 기쁘면서도 지금 아쉬우면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지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 저렇게 뭐 귀티까지는 아니지만 얼굴이 저렇게 생기신 분이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우셨나라고 깜짝 놀라신 분 많더라고요. 선하게 생기셨잖아요. 네, 그런 평가도 많아요. 저는 네. 사실은 그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있고 네.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할 때 국무조정실장이셨어요. 네. 김동연 후보자께서. 네. 그때 이제 두 분의 눈물이 있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눈물과 김동연 후보자의 눈물이 있었는데 저분이 그때 사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한 책임감과 부채의식 때문에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아드님을 또 먼저 보냈죠.